안녕하세요. 리테라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충북대 정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 충북대학교 수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 입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글자 크기가 좀 작아서 이렇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좀 확대를 해 가면서 내용을 좀 살펴볼 거고, 이제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어떤 입학 결과가 나왔었는지를 한번 좀 비교해 살펴볼 건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충북대학교에서 지금 공개한 어떤 그 입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뭐 표준 점수라 그 100분이라든지 뭐 수능 등급을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니라 합격자들의 그 수능 과목별 표준 점수를 지금 여기다 제시를 해 놓고 있어서 요 부분들에 대한 좀 기본적인 전제 사항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표준 점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해석하지 마시고 대략 이제 100분이나 등급으로 좀 환산을 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이제 보시기에는 좀 수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을 이제 살펴보기 앞서 제가 이제 조금 화면 좀 조금 키워가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반영 방법, 그러니까 정시 전형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몇 퍼센트씩 어떻게 이제 반영을 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크게 저는 두 가지만 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입학 요강을 직접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하고 그다음에 자연만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볼 거고, 이제 인문하고 자연하고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중이 30%, 국어 30%가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20%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20%,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30%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30, 수학 20, 영어 20, 탐구 30 이렇게 해서 총 100%로 반영을 했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0%, 그 다음에 수학 30%, 그리고 영어 20%, 그리고 탐구 30% 이렇게 반영을 했고, 탐구 같은 경우에 이제 과탐 선택했을 때는 또 가산점도 부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요 정도 선을 이제 끌고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제 좀 특이하게 자율 전공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요 자율 같은 경우에만 하나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자율 전공 같은 경우 올해 이제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그냥 뭐 노파심에 그냥 요것만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25, 그다음에 수학 25, 그리고 영어 20, 탐구 3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 반영 방법은 일단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를 먼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산점, 그러니까 탐구 영역에 적용했던 가산점은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의 모집 시기가 변동된다는 거를 제외하면은 아마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100분이 그 표준 점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등급별 표준 점수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이 표준 점수가 대략 한 몇 등급 정도겠구나라고 하는 걸 좀 짐작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선택 과목 이런 거, 그러니까 국어든 수학이든 뭐 선택 과목 이거 다 배제하고, 아이고, 네. 조금 더 크게 해서 쓸까요? 네. 자, 그래서 수능 점수, 그러니까 2024학년도 수능 등급별 표준 점수를 뭐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지저분해졌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이제 국어하고, 자, 여기서 국어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그리고 탐구. 뭐, 과탐, 사탐 다른데, 그냥 평균치만 그냥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은, 자, 1등급 표준 점수는 133점이, 예, 마지노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표준 점수가 133점으로 동일했고요. 자, 이렇게 선을 좀 하나 그어볼까요? 네. 이렇게 요 표를 조금만 좀 이해하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됐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1등급 표준 점수나 그 부분들은 이건 이제 과목이 이제 진짜 여러 가지여서,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대략 뭐 과목별로 이제 다르다고 쳐도 대략 이제 한 몇 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64점 정도 내외 선이라고 이제 좀 가정해 놓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 점수는 어떻게 됐었냐면, 국어 같은 경우가 한 125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126점,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 2등급은 대략 한 62점 내외, 62에서 한 63 정도? 네, 그 정도 사이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에 기준선은 국어 같은 경우가 116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가 118점 표준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점수가 대략 한 59에서 한 60 정도 사이 됐었던 것 같아요. 59에서 한 60 정도. 자,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등급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사실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4등급은 106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107점,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제 평균치가 한 50, 한 4점? 네, 요 정도 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점수대를 보면서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맞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모든 학과에 대한 백분위를 다 계산해 보지는 않았고,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이 어렵든 쉽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백분위 지원할 수 있는 백분위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충북대가 대략 한 몇 퍼센트 정도, 백분위 점수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3학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전 연도죠.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학과들마다 당연히 모집 단위들마다 좀 편차는 좀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대체로 한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인문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60, 한 9, 69 정도에서 한 70, 한 70, 한 7, 8 정도까지, 한 79 정도까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형성이 됐었고, 네, 물론 이제 79를 넘어가는 이제 학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81 정도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이제 2003년하고 2023년과 2024년 백분위 점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으니까 요 정도 수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를 본다고 했을 때, 자연이 보통 한 70, 한 3 정도?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80, 한 2, 뭐 3 정도? 뭐 의예과나 이런 데 제외하고요. 한 82 정도? 요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됐던 걸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는 의예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 이제 입결 같은 경우가 한 95.75 정도. 네, 의예과는 정시 점수가 한 95.75 정도였었다. 뭐,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주요 핵심 학과들 정도, 그리고 수의예과 같은 경우가, 수의예가 대략 한 점수가, 수의예 점수가 한 90, 한 4 정도, 네, 요 정도, 94가 아니라 96.75, 75 정도였었고, 그 다음에 약학이 한
94에서 한 95 정도. 네, 요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했을 테니까, 일단, 백분위 2023년도, 3학년도 백분위는 한 요 정도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샘플링으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 좁은 칸에다가 이걸 많이 쓰려니까, 네, 좀 힘드네요. 자, 지금 이제, 맨날 국어국문학과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서 맨날 국어국문학과가 이제 샘플이 되는데, 자, 국어국문학과만 일단 한번 좀 살펴보면, 국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기 최초 합격자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등록자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최종 등록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등록자 국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지금, 네, 조금 작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표준 점수가 117, 그 다음에 엄매 같은 경우는 114.17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117 정도면은 대략 한 114에서 117 정도면 우리 등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냐? 위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116이 지금 3등급 이제 컷이었었으니까, 대략, 3등급 이제 마지노선 정도. 3등급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뭐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급 내외 정도가 이제 됐었고, 그럼 100분위 점수로 계산을 한다면 3등급 이제 컷 정도면 한 100분위 7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대략 한 100분위 한 77 정도. 국문 기준으로 갔을 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통 선택자들, 이제 보통 이제 확통 선택자들이 많으니까, 확통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89죠. 그죠? 그리고 미적분이 이제 11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00.89라고 한다면 지금 4등급보다도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수학이 한 100.9였으면 5등급 기준 점수가 한 5등급이 한 94, 95 정도 나왔었거든요. 여기다 5등급도 써놔야 되나? 네. 5등급이, 아이고. 네. 아이고, 다시 쓰겠습니다. 네. 5등급 점수가 국어 같은 경우가 95, 그 다음에 여기가 94. 네, 요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100.89라고 한다면 한 4.3, 4 정도? 네, 그 정도 등급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 기준 점수가 100분위 점수를 했을 때 한 60 정도가 나오거든요. 60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대략 한 4등급보다도 조금 확통 기준으로 했을 때 60보다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아마 100분위 점수가 대략 한 56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네,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는 이제 3등급, 이제 절대평가니까, 네, 3등급. 그 다음에 사회 과목이 60.55라고 한다면 대략 3등급 선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3등급.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로 계산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 77 정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점이 대략 이제 수학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자연계열 수험생들보다는 조금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4등급 선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어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는 나왔어야 됐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대략 2023년도 인문 평균치하고 얼추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정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점수를 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나와 있는 결과만 가지고 대략 그러니까 평균치만 우리가 살펴보는 형태니까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준치를 지금 이제 살펴보면은 지금 국문학과를 기준치로 살펴봤었는데 그럼 여기 지금 이 선 라인까지가 대략 인문대학 전체 이제 모집단이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까지 이제 인문대학 정도의 성적으로 이제 간주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큰 편차 없이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편차가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점 후반에서 뭐 3점대 그리고 사회탐구도 거의 60 표준 점수가 지금 60점 이제 초반 정도를 유지했다면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다. 요렇게 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보시기에 좀 어렵다고 해도 그냥 대략적인, 네, 그냥 백분위 점수만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렇게 다시 조금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서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분위 점수에서 아무래도 국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인문대학들보다는, 조금 더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큰 차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네, 사회탐구도 그렇게 큰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문 자체는, 네, 대략 이제 평균치가 그 2023학년도 평균치가 한 69에서 한 70, 그 후반대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그 정도 형태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눈에 띄는 학과들 정도만 일단 좀 살펴보면, 자,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지금 경영학부를 하나 샘플링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부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경영학부 점수가 되는데, 네, 점수는 일단 114점, 국어 같은 경우가 한 114점 정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114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114점 정도면, 네, 대략 이제 3등급 정말 초반 정도,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3등급 이제 거의 끝에 걸려 있는 거겠죠? 네, 그 정도 이제 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조금 더, 네, 이제 점수가 107에서, 107점 정도. 그러니까 107점 정도니까 4등급 정확하게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가 2.86, 그 다음에 네, 탐구가 61.16으로 61.16 정도면 그래도 점수가 3등급 안쪽으로는 조금 들어왔을 것 같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차에서 일단 대략 이 정도 수준이 이 정도 그 점수면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관심 있는 학과 쪽으로만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보면, 자, 여기 전자정보대학 같은 경우에 뭐 대체적으로 여기 컴공이나 소프트웨어, 그죠? 그리고 전기, 전자, 뭐 반도체도 뭐 포함이 되겠지만, 네, 요 정도 수준만 한번 같이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요. 위에 게 지금 안 보여서 제가 체크한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또 대체적인 이제 그 전자정보대학, 그러니까 뭐 공과대학 중에서도 이제 좀 별도로 분리를 해서 전자정보대학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8점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뭐 컴공 같은 경우는 지금 118점 정도까지 지금 와 있으니까 대략 이제 보면은 2등급, 이제 3등급 이제 정말 극초반 정도? 네, 그 정도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인문 쪽보다는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죠. 119에선 122 정도 사이라고 하니까 요 정도면은 119에선 22 정도 사이면 거의 2점 후반대, 3점 이제 극초반 정도나 2점 후반대 정도, 네, 수학 점수는 그 정도를 요구했었던 것 같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58, 57점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 점수가 거의 3등급대 점수하고 거의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가산점까지 얹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등급이 형성되어 있다. 네, 그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이제 좀 그 특징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기 뭐 농업생명환경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점수대 대충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네, 이 정도 이제 선이 지금 나와 있고, 네,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이건 실제로 이제 뭐 수능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지만, 뭐 점수는 이제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원자들은 지금 문과,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고, 대부분이 다, 네, 미적과 기하를 선택한 네, 수험생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 정도는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문 쪽보다는 자연 쪽 지금 점수가, 수능 점수가 좀 더 높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적으로 앞서서 봤었던 일반 인문 쪽에, 해당되는, 이제 여기가 인문 쪽에 해당이 되는,
윤리교육과까지가 인문 쪽에 해당되는 사범대학이고, 물리부터 시작해서 수학교육과까지가 자연 쪽에 해당되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사범대학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뭐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지금 123점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2등급대 정도를 지금 이제 형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였고, 그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통 선택을 해서 105점 정도라고 한다면, 네, 일단 3등급 끄트머리, 뭐, 4등급 정도? 네, 요 정도 사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탐구, 그 다음에 영어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국어랑 일단 수학 표점이 앞서서 있었던 일반 인문 대학들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 점수로 70 후반대에서 한 80 정도까지 네, 되는 학과들이 실제로 있었고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이제 80선 정도라고 한다면 네, 2등급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어에서 지금 표점이 124점, 네, 2등급 가까이 됐던 데가 지금 또 윤리교육과 같은 경우가 또 그랬고, 윤리교육과는 상당히 이제 좀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됐었네요. 네. 그리고 영어도 지금 2등급대로, 네,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과학대학이랑 이제 수의과학대학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뭐 가장 이제 관심 있는 학과들이 아무래도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만 일단 한번 좀 기준점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지금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어 같은 경우가 132에서 133이라고 했으니까 네, 요거는 정확하게 1등급 컷에 걸려 있는 점수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 지금 138이라고 한다면, 138.6이라고 한다면, 1등급에서도 이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의학과 국어 같은 경우가 대략 100분위가 지금 한 96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고, 138점 정도 갔으면, 한 97, 8 정도 가지 않았을까요? 네, 그 정도 됐을 것 같고, 영어는 뭐, 진짜 한두 명을 빼놓고 거의 대부분 다 1등급 맞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탐구도 지금 66.86이라고 한다면, 요거 지금 1등급 거의 만점을 다 받고 왔다. 요렇게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 점수대가, 앞서서도 이제 그 점수대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도 한 96.75 정도, 나왔었으니까, 100분위 점수로 96.75 정도 나왔었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합격자였고, 이 칸수가 이제 멀어지니까. 네, 최종 합격자가 여기에 있었는데, 네. 최종 합격자를 봤어야 되는데, 최초 합격자를 봤었네요. 근데 뭐 최종 합격자고 최초 합격자고 이렇게 편차가 아주 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정시는 미리 한번 조금 보긴 했었는데,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네. 최초하고 이제 최종 같은 경우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네, 수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이 조금 더 높았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네,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 연도 96.75를 감안한다면, 네, 얼추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여기가 약학, 그 다음에 여기가 제약, 그 다음에 여기가 의예과. 의예과 요렇게 이제 네,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요렇게 일단 써놓고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약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131.25,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네, 뭐 기하나 또는 미적은 이제 선택한 친구들이니까 135.67, 130점 정도 표점이 네, 그다음에 영어 1.25, 67.38 탐구 쪽은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울 정도의 점수들을 이제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의학과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수의학과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 제약학과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학과보다도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네, 탐구는 좀 비슷했고요.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국어는 네, 136.69 네, 비슷했고, 그다음에 수학 점수는 네,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정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메디컬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이제 100분위가 한 96,
97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평균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지원을 도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탐구 쪽에 가산점이 이제 좀 들어갔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 2025학년도에는 지금 과탐 선택에 대한 가산점은 이제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자연계열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그런 부분들도 좀 일정 정도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좀 자세하게, 조금 보기 쉽게 나왔으면 좀 편할 텐데, 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수능 시험 치르고 정시로 이제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이 오히려 이제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고, 저희는 지금 이 동영상에서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맨 위에다가 이렇게 뭐 작년에 이제 수능 환산 점수까지 이제 환산을 해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뭐 매우 정확하게 지금 분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그냥 평균 수준 정도만 파악을 하시고, 네, 뭐 실제로 이제 수능 결과 보고 나서 어떤 학교 또는 어떤 학과를 지원하게 될지 그는 그때 가서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 거니까,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준비하면은 충북대 어떤 학과 정도를 노려볼 수 있겠다. 요거 정도만 조금 가늠해 두시고, 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올 연말에 좋은 결과만이 있기를 저희 리테라이드가 기대하면서 충북대 입시 결과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